안녕하십니까. 비글조의 OSC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김다희입니다. 저희 조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차세대 데이터 인프라로서 우주 AI 데이터 센터가 진행 가능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모듈화 구조, 확장성, 에너지 효율과 같은 핵심 키워드로 우주 데이터 센터의 구조와 모델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발표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의 현황과 한계를 우주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며 우주 AI 데이터 센터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 성장률은 2024년 기준 177억 달러에서 향후 2032년에는 936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 확대에 따라 우측 그래프처럼 데이터 센터의 건설 수요 또한 2025년 기준 3에서 5%였던 성장률이 2030년에는 11에서 14%로 AI 확산에 따른 연산 수요 증가는 곧 건설 수요 증가로 직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지상 데이터 센터 사례가 각 세종입니다. 네이버 자체 데이터 센터로 국내 최대 규모이며 60만 유닛 수용이 가능합니다. 양 방향에서 자연외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채꼴 형태이며 기후에 따라 직접 외기, 간접 외기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냉각 방식을 사용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나틱 프로젝트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실험적 R&D 프로젝트로서 산소보다 부식성이 적은 질소에 노출되는 환경적 특성상 지상 데이터 센터에 비해 고정률이 8분의 1 수준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유지 및 중축의 한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프로젝트를 상용화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상 데이터 센터와 해저 데이터 센터의 한계를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해입니다. 지상의 경우 전기실 등 핵심 인프라가 지하에 위치하여 폭우에 취약하고 해저의 경우 해수 부식 및 해양 생물에 의한 서버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전력 수급 문제입니다. 국내의 경우 154kV 초고압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센터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는 수도권 변전소의 거부하 상태를 발생시킵니다. 해저의 경우 동일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해선 케이블 절연의 두께가 증가하게 되고 이 방식은 시공성 및 경제성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입니다. 세 번째, 증축 한계의 문제입니다. 현재 수요 성장률을 따라가기엔 인허가 부분에 있어 건폐율, 용적률 등 고려해야 할 건축 벽구가 많고 해저의 수압은 전 방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하중을 구조 전체로 분산시키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보니 해저 데이터 센터는 증축 개념이 아닌 재설계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냉각이 전체 전력의 약 40%를 소모시키는 구조로 이는 40MW, 즉 데이터 센터 단 한 곳에 열을 식히기 위해 중소도시급 전력을 지속적으로 소모하고 있는 셈입니다. 해저 역시 해수를 직접 냉각수로 사용할 수 없어 다단 열교환 과정을 거치게 되고 단계마다 유효 냉각 온도 차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 운영의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자연재해, 냉각, 전력수급, 증축 이 네 가지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 비글조는 우주를 차세대 데이터 인프라로 제안합니다. 지금부턴 저희가 선택한 궤도가 무엇인지, 해당 궤도가 가진 특성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센터 운용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궤도로 지구에서 약 600km 떨어진 여명하원 궤도를 선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명하원 궤도를 둘러싼 벤 앨런대의 설명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명하원 궤도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명하원 궤도는 다른 저궤도 위성들과 비슷한 높이에 있어 이미 정렬된 칸에 맞춰 끼워 넣듯 기존 위성 배치와 무리 없이 공존할 수 있으며 가까운 친구와 대화하듯이 데이터 지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24시간 태양광을 받아 지구 그림자에 가리지 않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태양열 에너지를 계속 만들면서도 반대쪽은 냉장고 문을 열어둔 듯이 차가운 우주를 향해 열을 식히는 구조입니다. 그것을 통해 배터리와 냉각 부담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명하원 궤도에 정착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명항원 궤도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공간이며 거대 위성 군집 사이의 틈새 영역에 위치해 분쟁 리스크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중축의 자유도가 높고 우주 인프라를 직접 규율하는 법적 제약이 아직 없어 실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물리적 충돌 리스크가 낮습니다. 우주 파편이 주로 고도 800에서 1000km 구간에 집중된 반면 여명항원 궤도는 약 600km 고도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노후 리스크를 추가 비용 없이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고도 1000km 미만에 위치해 지구 자기장, 즉 벤 앨런대의 보호를 받으며 태양풍과 우주 방사선으로 인한 전자장비 열화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궤도 환경은 단순한 배치 조건을 넘어 AI 데이터 센터에 요구되는 구조, 전력, 냉각,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후에는 궤도 환경과 데이터 센터 분석을 종합하여 도출한 설계 및 시공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우주 AI 데이터 센터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센터 모듈, 설비 모듈, 서버렉 모듈, 태양광 서포트 모듈, 태양광 수직 구조체, 태양광 패널, 추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모듈은 총 41개의 베이스 프레임을 바탕으로 중심 구동축을 설계하였으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기능 배분을 위해 5단 적층 구조로 계획하였습니다. 각 층의 역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과 5단은 외부 태양광과의 연결부입니다. 거대한 태양광 구조체를 지지하는 서포트 모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2단과 4단은 태양광 온도를 제어하기 위한 층입니다. 태양광 패널 냉각을 위한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펌프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중심인 3단은 센터의 심장부로 설비 모듈에 공급되는 전력과 냉각수를 적절히 분배하고 연결하는 주요 기계 장비를 집중 배치되어 있으며 네 방향으로 설비 모듈이 결합됩니다. 저희가 설계한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초거대 AI 인프라의 구현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의 개념을 넘어 메타의 언어 모델인 라마 프로젝트를 동시에 2개나 완수할 수 있는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를 우주 공간에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2개의 독립적인 초거대 AI 프로젝트가 동시에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총 52MW급 규모의 우주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전체 구조 재료로 알루미늄과 티타늄 합금을 적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재료 모두 비자성체로 태양풍이나 자기장 변화로 인한 전자장비 간섭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 부재는 중공 단면 구조로 설계하여 발사 및 궤도 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한 진동과 가속 하중을 견디고 강성은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각 부재의 양극단에는 결합을 위한 네오디뮴 자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베이스 모듈은 센터 모듈과 설비 모듈의 바탕이 되는 모듈로 베이스 모듈에 들어가는 수직, 수평 부대는 왼쪽 사진과 같습니다. 서버렉이란 다양한 IT 장비를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특수 프레임입니다. 서버렉 모듈에 들어가는 수직, 수평 부재는 베이스 모듈 수직, 수평 부재의 절반 크기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부재들을 연결하기 위해 6면체의 노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베이스 모듈과 서버렉 모듈에 들어가는 노드는 수평 수직 부재와 자석 케이스의 사이즈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수평 수직 판넬은 각 부재의 꼭지점 부근에 자석 케이스를 부착하여 운반하고 바로 노드에 접합할 수 있게 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공간의 효율성을 생각해 직육면체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베이스 모듈의 프레임은 높이 3600, 깊이 4800, 폭 2400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 베이스 모듈 41개를 결합하여 센터 모듈을 구성하였습니다. 센터 모듈의 내부는 중심부에 냉각수 펌프와 UPS, ATS 기기가 들어가 있으며 각 면의 중간부로 설비 모듈이 결합됩니다. 냉각수 펌프 16기기, UPS 8대씩 병렬로 연결하여 8세트를 설치하였습니다. 서버렉 모듈의 사이즈는 높이 1200, 깊이 2300, 폭 800이며 설비 모듈은 베이스 모듈 1개, 서버렉 모듈 12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각각의 설비 모듈 내부에는 서버렉에 연결되는 부스 덕트와 냉각 파이프, 시공용 로봇팔이 이동하는 레일이 설치가 됩니다.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서버렉이 데이터 센터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설비 모듈과 서버렉 모듈의 연결부를 구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네오디뮴 자석을 활용한 결합부를 설계하여 모듈 간 안정적인 결합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태양전지 하나의 셀을 최대의 효율로 사용하기 위한 검토를 바탕으로 태양판 패널을 최적의 사이즈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태양 전지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에너지는 이른바 태양상수로 정의되며 이론적으로는 1제곱미터당 약 1361W입니다. 효율 100%를 기준으로 태양전지 기술을 3가지로 구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실리콘 태양전지가 사용되고 있으며 효율은 약 25% 수준입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우주 환경에서는 태양전지 효율은 약 40% 수준까지 상용화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중장기적 방향은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다중접합 태양전지입니다. 이 기술은 이론적으로 약 60% 수준의 효율까지 접근이 가능해 기존 태양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대안입니다.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광 패널을 사용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저희의 데이터 센터 규모에서 필요한 태양광 패널 면적을 계산하면 약 63,777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사각형 기준으로 한 변이 약 253m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저희는 이 패널을 가로 65m, 세로 500m 규모의 패널 2장으로 분할해 설계함으로써 전개 안정성과 구조적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대형 태양광 패널을 부착하기 위한 부재이며 가운데에는 전선관과 냉각 파이프가 지나다니는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우주는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처럼 공기를 이용한 대류 냉각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모든 열을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하는 복사 냉각 방식을 채택하였고 그 냉각소로 암모니아 냉매를 활용합니다. 저희가 암모니아를 냉매로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뛰어난 열 전달 능력입니다. 암모니아는 열 흡수 효율이 매우 높아 서버렉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빠르게 가로챕니다. 둘째, 낮은 언음점입니다. 영하의 우주 환경에서도 냉매가 얼지 않고 순환해야 하기에 국제우주정거장 등 주요 우주 구조물에서 이미 표준으로 사용되는 암모니아를 최적의 냉매로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주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수급과 열 방출 구조를 물리 법칙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는 지상과 달리 하루 6시간에 일조 제약 없이 24시간 태양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기 감쇄가 없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일정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태양전지 효율을 60%까지 적용할 경우 단위 면적당 전력 생산량은 지상 대비 약 16배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우주는 냉각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태양을 향한 면의 반대편에는 항상 극저온의 우주 공간이 존재해 열을 식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방출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지상처럼 팬이나 냉동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방열 면적과 방향 설계만으로 효율적인 복사 냉각이 가능하며 진공 환경에서는 서버에서 방출된 복사 에너지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 열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일방 냉각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태양을 향하도록 방열판은 태양을 피하도록 물리적으로 분리해 설계하였으며 패널 면적이 커질수록 발전 효율과 냉각 효율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PUE 산정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UE는 데이터 센터에서 IT 장비 외에 냉각이나 조명 등으로 얼마나 전력이 추가 소모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저희는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PUE인 1.68을 기준으로 지상 데이터 센터와 우주 데이터 센터의 전력 효율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IT 전력과 핵심 인프라 조건은 동일하게 두고 분석한 결과 우주의 복사 냉각 환경을 적용하면 냉각 전력을 지상 대비 95% 이상 절감할 수 있었고 무인 운용으로 조명, 부대 설비 전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우주 데이터 센터의 PUE는 1.11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우주 환경이 데이터 센터 운영에서 매우 높은 에너지 효율을 제공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통신 설비 계획입니다. 저희는 우주 데이터 센터의 대용량 데이터와 빠른 전송을 위해 최대 200GB
기가비트급 속도와 높은 보안성을 가진 레이저 통신을 적용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AI 연산이 완료되면 생성된 결과값은 레이저를 통해 데이터 센터 위성에서 스타링크 위성망을 활용한 레이저 릴레이 방식으로 목적지 상공 위성까지 전달됩니다. 저희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활용한 이유는 자체 위성망을 구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이미 수천 대 규모로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목적지 위성에서 RF 전파 빔포밍 기술로 지상 기지국을 정확히 조준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기지국에 도달한 데이터는 광 케이블망을 통해 로컬 서버나 사용자 단말로 실시간 전달됩니다. 이를 통해 6G 기반 우주 감통신은 지역 거리 제약 없이 초고속 저지연 AI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은 여명항공 궤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하며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유지되어야 합니다. 첫째, 고도 약 600km. 둘째, 궤도 경사각 98도. 셋째, 지구 공전에 맞춰 약 1도 단위의 미세 각도 조절이 가능한 추진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항상 같은 태양 입사각을 유지해야 하는 태양 동주기 조건이 붕괴되어 궤도 운용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미세 조정을 담당하는 것이 추진계이며 연료 분사의 반작용을 이용해 궤도와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전기 추진 방식에는 이온 추력기와 홀 추력기가 있습니다. 이온 추력기는 얇은 금속망 사이로 이온을 쏘는 방식으로 철망에 물을 분사하는 것처럼 정밀하지만 이온이 그물에 계속 부딪혀 마모가 누적되고 장기 운용과 출력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홀 추력기는 가속 그리드 없이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온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구조물 마모가 거의 없고 추력을 연속적으로 미세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명항공 궤도의 안정적 유지와 대형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장기 운용을 위해 수명과 확장성이 뛰어난 홀 추력기 기반 추진계를 선택하였습니다. 시공 과정에서는 로봇팔을 활용한 무인 시공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다관절 기반의 고정미 제어로 케이블 트레이, 배관, 모듈 결합과 같은 반복 작업을 정교하게 수행해 시공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했고 비전 AI를 탑재해 시공 단계에서는 정렬 오차를 실시간으로 검출하여 운영 단계에서는 열화 등 이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지합니다. 또한 우주 환경 특성상 인력 상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지상 원격 제어와 작업 시나리오를 학습한 자율 작업 AI를 병행 적용함으로써 운영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봇팔은 단순 시공 장비를 넘어 설계, 시공, 운영을 하나로 연결하는 우주 데이터 센터 핵심 운영 인터페이스입니다. 저희는 기존의 물건 보트 체결이나 복잡한 용접 방식 대신 네오디뮴 자석을 활용한 자기력 결합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N42 등급의 고성능 네오디뮴 자석은 극도로 가벼운 무게에도 불구하고 강한 인력을 제공해 부품 운송 시 무게와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밀한 결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프레임의 각 노드에는 수직 수평 부재를 연결하는 자석 시스템을 매립해 부재들이 서로 끌어당기며 자동으로 정렬, 고정되는 셀프 얼라인먼트 구조를 구현했습니다. 이 방식은 우주 로봇 시공 시 조립 오차를 크게 줄이고 모듈 분리와 확장에 용이해 향후 52MW를 초과하는 확장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됩니다. 저희는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운송 수단으로는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팰컨 헤비를 선택한 이유는 재사용 로켓을 실험 단계가 아닌 상업 발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운용하며 실제 발사 데이터를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이미 검증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다수의 국가와 기업이 재사용 로켓을 개발 단계에 두고 있는 반면 스페이스X는 이를 현실적인 우주 인프라 수준으로 상용화했습니다. 팰컨 헤비는 1단 로켓을 회수 재사용할 수 있는 궤도급 2단 로켓으로 발사 비용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최대 약 64톤의 화물을 저지구 궤도에 투입할 수 있어 대형 모듈형 데이터 센터 구조물과 태양광 패널을 총 6회 발사로 운송할 수 있는 충분한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팰컨 헤비는 현 시점에서 가장 실행 가능한 우주 데이터 센터 운송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로켓 내부의 제한된 공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희는 적재 부피를 기준으로 내부 공간을 구획했습니다.
로켓 내부의 전체 가용 공간 280세제곱미터 중 240세제곱미터를 활용하여 로봇팔, 태양광 패널, 서버렉 등 각 테크별로 기능에 맞게 배치했습니다. 이 설계를 통해 총 6회의 발사만으로 52메가와트급 우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이 가능합니다.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요한 핵심 전력원인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축소 전력을 도입했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약 63,777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 패널을 미우라 접기라는 폴딩 기술을 통해 80세제곱미터 부피로 축소하여 적재합니다. 이를 통해 축구장 9개 크기의 면적을 단 80세제곱미터 부피로 압축하여 적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널 두께를 0.8mm 수준의 초박형 구조로 설계해 우주 공간에서의 전기 안전성과 적재 효율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 측면입니다. 부피 기반 모듈 설계를 적용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공간 구획을 기준으로 로봇팔 노드 및 프레임, 서버렉 등 핵심 모듈 제작 비용은 1회 발사분 기준 약 1,330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펠컨 헤비의 해당 발사 비용 1,170억 원을 더하면 1회 발사당 총 2,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총 6회의 발사를 통해 우주 AI 데이터 센터를 완공할 경우 총 사업비는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높게 보일 수 있지만 앞서 설명한 PUE 개선과 냉각 에너지 제거 효과를 고려하면 장기 운영 관점에서는 지상 데이터 센터 대비 충분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나비스웍스 시공 시뮬레이션, 그 다음 트윈모션 렌더 순서로 저희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렌더 이미지는 여러분의 구조적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적으로 최적화된 모습입니다. 해당 뷰는 태양을 등지고 있으며 태양광을 받는 태양광 패널 부분은 밝게 빛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여명항공 궤도의 정착 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52메가와트 동일 규모의 데이터 센터 비용 비교와 탄소 배출 절감 비교 분석을 통한 우주 인프라 구축 전망까지 기대 효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동일한 52메가와트 규모를 기준으로 지상과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 비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현재 기술력 기준으로 구로항동 데이터 센터는 약 8천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약 1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약 1.75배 더 비싼 상황이지만 10년 뒤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와 같은 재사용 로켓 기술이 고도화될 경우 발사 및 운송 비용은 구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반영하면 10년 뒤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 비용은 지상 대비 약 1.1배 수준까지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냉각 및 태양 에너지 효율 반영 후 장기 운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면 구축 이후의 운영 효율에 따라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 절감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제조, 건설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전력 생산과 냉각 시스템으로 인해 지속적인 탄소를 배출합니다. 표와 같이 10년간 운영 시 지상 데이터 센터는 약 60만 톤 이상의 탄소를 배출합니다. 반면 우주 데이터 센터는 운영 단계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활용하는 구조로 화석 연료 기반 전력망과 냉각 설비에 대한 의존을 구조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축 초기에는 다수의 로켓 발사로 인해 우주 AI 데이터 센터의 초기 탄소 배출량이 일시적으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운영을 시작하면 운영 단계에서의 탄소 배출 구조 차이 때문에 약 4개월 내에 지상과 우주의 누적
탄소 배출량이 역전됩니다. 결과적으로 10년 생애 주기 기준 우주 데이터 센터는 지상 대비 탄소 배출량을 약 95%까지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현재 지상 데이터 센터는 전력망 포화와 탄소 배출 규제 강화라는 구조적인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직접 구축하기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함께 위성, 로켓, 전력, 통신이 분절된 기술 리스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성, 전력, 통신을 통합한 우주 데이터 센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서비스 형태로 구독하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즉, 빅테크 기업은 우주 인프라를 직접 설계하거나 구축하지 않고 즉각적인 전력 확보, 탄소 규제 리스크를 회피, 대규모 AI 연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인 차세대 인프라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뷰구조 발표자 김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